여러분 지난 시간에 컨설팅의 탄생과 진화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봤었죠. 이제는 여러분 어느 정도 컨설팅이라는 게 왜 탄생을 했고 어떻게 발전이 해왔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컨설팅이라는 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 학술적으로나 우리 현실적으로 내려지고 있는 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정의에 따라서 우리 컨설팅이 어떠한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컨설팅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정의를 하고 그 유형을 알고 있어야 컨설팅과 컨설턴트로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비밀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컨설팅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고객들에게 전문 지식을 서비스하면서 컨설팅을 융합하다 보니까 뭐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컨설턴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컨설팅이라는 건 그게 진짜 컨설팅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모든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은 컨설턴트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그게 과연 컨설팅일까 하는 걸 여러분들과 처음에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었죠. 그러면 이제 그런 컨설팅에 있어서 정의라는 게 왜 그렇게 다양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설팅이라는 게 사전에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죠. 여러분 자주 활용하시는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 보면 컨설팅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네이버에서는 어떤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고객을 상대로 상세하게 상담하고 도와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야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상담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죠? 전문가가 자기 전문 지식을 가지고 우리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뭡니까? 자세하게 상담을 해주거나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컨설팅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옥스포드 잉글리시 딕셔너리 그러니까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따르면요. 이건 이렇게 돼 있어요. Engaged in the business of giving expert advice to people working in a professional or technical field. 이건 뭐냐면은 전문 직종이나 기술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어드바이스, 자문을 해주는 사람을 자문을 해주는 서비스를 컨설팅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컨설팅이라는 것은 아주 전문 분야에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문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전문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전문 분야에서 나름대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문 서비스 해줄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얘기입니까? 어떤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걸 필요하는 사람에게 자문을 해주는 거.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사전에서는 기본적으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고객에게 전문 지식을 자문하는 서비스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컨설팅을 정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지식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전문 지식을 고객에게 자문하는 거기 때문에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컨설팅 뭡니까? 비즈니스 전문 지식을 고객에게 컨설팅하면 나는 컨설턴트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비즈니스를 여러분이 공부만 잘하면 컨설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광의 컨설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의 컨설팅은 우리가 진짜 컨설턴트다운 컨설턴트 컨설턴트를 얘기할 때 진짜 컨설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께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문적 학계에서는 어떻게 컨설팅을 정의하고 있냐면은 컨설팅을 좁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컨설팅이라는 게 그냥 전문 지식을 가지고 사전에 나왔듯이 고객에게 자문해주면 컨설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겁니다. 컨설팅이란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경영 컨설팅 역사에서 배웠죠. 경영이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기업들이 다양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결합해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특정한 전문 지식을 자문한 것하고 다르죠. 고객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뭡니까?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문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전혀 다른 거죠. 전문 지식을 서비스하는 게 아니고 고객이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 방안을 찾아내서 실행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찾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뭐냐? 컨설팅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경영 컨설팅이 얘기하는 컨설팅이고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컨설턴트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단순히 비즈니스 전문 지식만 가지고 고객에게 전문 지식을 자문하는 컨설턴트가 아니고 뭘 한다고요? 비즈니스 전문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고객이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자문해주는 경영 컨설팅을 접목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컨설팅이라는 건 뭐냐면은 협의의 컨설팅을 컨설턴트다운 컨설턴트, 컨설팅다운 컨설턴트의 핵심적인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들께 얘기했듯이 최근 들어서 다양한 정책 컨설팅이 확산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정책 컨설팅이란 뭐겠어요? 우리 중소기업을 도와주거나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을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인데 그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 기업들이 부족한 단순한 전문 지식을 부족하는 걸 도와주는 것도 컨설팅이고 또 한편으로 우리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방법 없는 지식을 도와주는 것도 컨설팅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정책을 우리 고객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도 컨설팅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포함된 컨설팅, 이것이 한국에서는 정책 컨설팅에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한 컨셉, 개념으로 컨설팅을 정의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세 가지가 있죠. 업계 전문가들이 누구나 내가 자문 서비스를 하면 컨설팅을 하고 있다 하는 광의 컨설팅이 있고 우리 경영 컨설팅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기업이 우리 조직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해가지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좁은 의미의 컨설팅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에서 정책으로 우리 기업들이 부족한 광의 전문 지식이라든지 경쟁 우위를 차지하는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도와주는 정책 컨설팅이 있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이런 협의 컨설팅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건 뭐가 되겠어요? 그냥 전문가들이 전문 지식을 고객에게 단순히 서비스하는 이러한 사전상 지식을 컨설팅이라 했다고 해서 그걸 컨설팅이라고 이해를 해버리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굳이 비즈니스 컨설팅 학과에 가지고 컨설팅을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비즈니스 전문 지식만 있으면 여러분이 컨설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공부를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즈니스가 아니고 비즈니스 컨설팅을 공부한다는 것은 진짜 컨설팅이라는 건 특수한 뭔가 필요한 지식이 있겠죠. 그게 바로 경영 컨설팅에서 활용되는 뭐가 되겠어요? 방법론 지식이라는 얘기예요. 이 방법론 지식을 광의 컨설팅이라든지 협의 컨설팅이라든지 한국 정책 컨설팅 모든 분야에 널리 적용해서 관통해서 쓰는 이런 컨설팅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컨설팅의 핵심적인 이러한 요소인 방법론 기반 컨설팅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방법론을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컨설턴트로서 컨설턴트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컨설팅의 광의, 협의, 정책적인 이런 정의에 따라서 컨설팅을 한번 그 유형, 컨설팅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설팅 정의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보면 컨설팅 유형도 지식 서비스 컨설팅이 있겠죠. 그렇죠? 모든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내가 고객에게 자문하고 있으면 컨설팅이다 하는 이런 광의 지식 서비스 컨설팅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전통적으로 우리 경영 컨설팅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기업이 뭡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 방법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영 컨설팅이 두 번째 핵심적인 컨설팅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한국에서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하는 컨설팅을 컨설팅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컨설팅 유형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컨설팅 정의에 따른 유형은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될 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전통적 경영 컨설팅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잘 아는 게 중요하죠. 왜? 바로 우리 컨설턴트, 비즈니스 컨설팅 과에서 공부하는 진짜 컨설팅 공부라는 것은 이런 전통적 경영 컨설팅에서 쓰고 있는 돈 버는 방법, 돈 버는 지식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전통적 경영 컨설팅의 유형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중요한데 전통적 경영 컨설팅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업이라는 게 돈을 벌려면 어떻게 돼요? 단순히 현장에서 물건을 잘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각 부문에서 기업이 있잖아요. 뭐 회계부서, 인사부서, 재무부서, 생산부서 이런 각 부서마다 따로따로 돌아가는 이런 부분에서 잘한다고 해서 꼭 돈 버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기업이라는 그것만 아니고 기업 전체 차원에서 전략을 잘 써가지고 기업이 시장에서 다른 기업에 대해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업 경영 컨설팅에 있어서는 크게 기업 경영 전반에 관한 컨설팅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업을 구체적으로 각 부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기업 경영 관리 과정에 대한 컨설팅이 있고요. 세 번째는 현장에서 물건과 서비스를 잘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 우리 기업 경영 컨설팅은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할 것은 컨설팅이라는 근본적으로 전체 기업 전반에 대한 운영 전반을 보는 컨설팅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각 부문이 서로 잘 연결돼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컨설팅이 있고 또 하나는 생산 현장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을 도와주는 이런 컨설팅이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컨설팅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기업이나 우리 조직이 밖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컨설턴트로서 도움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 기업이나 조직에 있어서는 그 조직 내에 유능한 컨설팅을 잘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조직 내에서 스스로 뭡니까? 우리 조직이 잘 이윤을 창출하고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면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컨설팅을 외부에서 도움을 받느냐 우리 내부에서 스스로 하느냐에 따라서 아웃바운드 컨설팅, 인하우스 컨설팅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컨설팅의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어떤 컨설팅 현장에 딱 들어가서 볼 때 이 컨설팅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를 잘 알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유형에 따라서 적절히 컨설팅 방법론과 컨설팅에 관련된 여러분의 지식을 잘 적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컨설팅 유형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장 중요한 전통적 경영 컨설팅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 컨설팅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러한 일반적인 전문 지식만 가지고 고객에게 자문하는 광역 컨설팅으로 이해돼버리면 여러분은 비즈니스 컨설팅 학과에 와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비즈니스 컨설팅 학과에서 공부하는 것은 전통적 경영 컨설팅 측면에서 여러분이 컨설팅을 정의를 하고 그런 컨설팅의 방법론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경영 컨설팅에 대해서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를 잘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전반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 그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해서 기업이 어떻게 다른 기업하고 차별화된 뭡니까?
방법과 전략, 전술을 써야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한 컨설팅이 전략 수립 컨설팅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컨설팅 탄생과 지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1963년도에 보스턴 컨설팅 회사가 설립이 되면서 뭐가 각광받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전략 컨설팅이 각광을 받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삼국지에 보면요. 제갈량이 100만 대군의 조조군을 격파한 건 뭐로 격파를 했어요? 응? 제갈량 군대가 숫자도 많지도 않고 또 무기도 출중한 것도 아니고 다양한 뭐 유리한 것이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갈량이 그 당시 바람을 잘 이용해가지고 조조 대군을 화공전으로 몰아붙여서 전부 불태워가지고 이겨낸 전략을 잘 쓰게 됐기 때문이에요. 기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업이 아무리 크고 다양한 조직을 가지고 있어도 조그만 기업에게 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전략적으로 그 조그만 기업이 훨씬 큰 기업보다도 우월한 수단을 쓰게 되면, 전략 수단을 쓰게 되면 그 기업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 수립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략 수립 컨설팅이 첫 번째로 중요한 컨설팅 유형 하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어때요? 기업이라는 것은 각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조직과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조직과 기능별로 뭐가 필요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의 조직을 잘 구축해가지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또는 생산 현장에서 물건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의 과제를 잘 수행하는 것도 중요한 거게 되겠죠. 그렇죠. 전쟁에서요. 아무리 전략을 잘 세웠어도 현장에서 소총 부대에서 우리 전투하는 전투원들이 열심히 뛰어나가가지고 전투를 잘 치르지 못하면 전략이 성공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분이 또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 있어요. 그런 것도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은 인사, 조직, 세무, 회계, 노무, 디자인, 기업의 창업, 기업의 입지, 기업의 상권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 부분에도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 기업에게 이걸 효과적으로 잘 결합해가지고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이런 방법론을 뭡니까? 자문해주는 서비스가 대단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컨설팅을 뭐라고 하냐면 부문 과제 컨설팅이라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최근에 대해서는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지, 새로운 사업으로 바꿀 것인지, 기술을 어떻게 사업화할 것인지, 브랜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우리 기업의 성과는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 것인지 하는 것 등 다양한 이런 컨설팅 영역이 확장이 되고 있죠. 자, 어때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컨설팅 학과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 고객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러한 범위는 끊임없이 어때요? 확장이 되겠죠. 왜? 기업이나 모든 조직들은 이런 각각 부문별로 고쳐야 될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누군가가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여러분과 같은 비즈니스 컨설턴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업이라는 것은 이런 또 하나 중요한 게 외부 환경 변화에 적응을 잘 해야 돼요. 그게 컴플라이언스, 적응 컨설팅이라고 그래요. 요새는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를 하고 있어요. 특히 국제적으로 보면요. 다양한 ISO 규정 같은 국제적인 표준이 있어요. 표준. 그리고 다양한 국제적인 환경 기준, 안전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준들을 마련해 가지고 각 국가마다 협상을 해서 각 나라마다 기업들이 활동을 할 때 그 기준을 지키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기업들은 그런 기준을 잘 알아서 기업 경영 전략, 기업 경영 부문에 접목을 해야 되는데 그걸 기업 스스로 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만만치 않은 일이죠. 자, 그런 부분을 우리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컨설팅이 어떤 컨설팅이냐면은 이런 적응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응 컨설팅 관련해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게 CSR, 여러분 잘 아시죠? CSR이 뭐예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요. Company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국제 회계 기준,
맞춰서 기업들이 회계 기준을 잘 적응을 하고 적용해야 돼요. 요새 여러분 잘 알죠? 삼성 바이오가 우리 뭡니까? 우리 정부로부터 크게 지금 질책을 받고 있는 게 이게 아니에요. 회계 기준을 잘 적용하지 못했다 하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자급 세탁 방지라든지 IS 인증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기준을 우리 기업의 경영에 잘 접목하는 것도 중요한 뭐가 되겠어요? 컨설팅 분야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프로세스 컨설팅이에요. 이러한 각 기업이라는 것은 각 조직, 부문 조직이 있고 조직별 각 기능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기업에서 일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고 그 조직이 서로가 협력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런 기업이 일을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 각 부문과 어떻게 되어 있어요? 흐름 막힘이 없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일이라는 것은요. 이런 업무 프로세스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뭐가 되겠어요? 좋은 품질이 우리 상품이 생산이 되고 비용은 줄어들고 배달이 잘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기업들은 많이 중간중간에 막힌단 말이에요. 그 막힌 것을 잘 뚫어주고 우리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배달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이 뭐냐면 프로세스 컨설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980년대 이후에 마이클 해머라는 이런 교수가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때는 중요한 게 각 부문 조직을 잘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조직들 기능들이 스무드하게 잘 흘러가도록 만드는 프로세스를 잘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프로세스 컨설팅이고 오늘날에는 이걸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해가지고 뭡니까? 프로세스 혁신이라는 이런 컨설팅으로 널리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IT 컨설팅이에요. 이제는 모든 비즈니스에서 기업이 돈 버는데 뭐가 중요해요? 다 IT를 기업 경영에 도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IT를 어떻게 기업 경영 프로세스에 잘 접목하느냐 대단히 중요하겠죠. 이 부분은 우리 여러분 컨설팅 역사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런 부분은 IT 전문 회사들이 잘하겠죠. IBM이라든지 한국에서 IT 전문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은 IT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기업 경영에 잘 접목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IT 전문 회사들 IBM 같은 것을 그래 참여하지 말아라. 이런 컨설팅에 참여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많은 IT 전문 컨설팅 회사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 IT 컨설팅이 최근에 와서도 되게 유망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IT 컨설팅을 할 때 그런 굳이 뭡니까? 한국에서는 IT 전문 회사들은 컨설팅 하지 마라 하는 부분 없어요. 그래서 IT 컨설팅 하는 이런 IT 전문 회사들도 IT 분야의 컨설팅을 다양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컨설팅도 중요한 우리 컨설팅의 하나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섯 번째 뭡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중요한 게 아무리 기업이 조직을 잘 만들고 프로세스를 잘 만들어놔도 공장 현장에서 뭐예요? 물건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직원들이 공장 생산 현장에서 생산 라인이 잘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생산 라인을 어떻게 잘 돌려가지고 뭡니까?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 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최근에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는 뭡니까? 공장 현장 관리 컨설팅이 특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분야는 왜 그래요? 이제는 IT 분야,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가지고요. IT, 디지털 기술이 공장 생산 현장에 집중적으로 접목이 되지 않으면 공장 현장이 작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공장 현장 관리 컨설팅 분야에 스마트 팩토리 컨설팅이 크게 각광을 받고 있고 최근 들어와서는 우리 정부에서도 스마트 팩토리 컨설팅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과 이 시간에 여러분과 공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산업혁명 이후에 기업 이윤 창출을 한 이론적으로서 무엇이 탄생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경영학이 탄생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경영학이 탄생한 이후에 1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테일러가 뭘 개발했다겠어요? 과학적 관리 기법을 개발했다겠죠. 과학적 관리 기법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서 뭐가 등장했다고 그랬습니까? 경영 컨설팅이 등장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경영 컨설팅은 산업혁명 이후에 뭡니까? 경영학이 탄생하고 그 이후에 100년이 지나서 과학적 관리 기법이라는 방법론이 적용이 되면서 뭐가 발생했어요? 우리 경영 컨설팅이 탄생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경영 컨설팅에 대한 시대적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경영 컨설팅의 등장은 경영학 탄생과 함께 기업 경영의 방법론 개발로 출발했다. 그렇다고 그랬어요? 방금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고 경영학 탄생이 기업의 소위 돈 버는 이론으로서 경영학이 탄생한 이후에 100여 년이 지나가지고 생산 현장, 경영 현장에서 방법론 지식을 통해 가지고 기업이 돈 버는 지식으로서 컨설팅, 경영 컨설팅이 탄생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번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와 40년대는 경영 컨설팅이 어떻게 발전했다고 그랬어요? 공학, 관리, 회계가 연합돼 가지고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물건을 생산하고 그걸 잘 기업 경영을 통해 가지고 이윤을 창출해서 회계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가 결합된 방향으로 진화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50년대, 60년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IT나 전략 분야 등 컨설팅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70, 80년대에는 경영 컨설팅이 글로벌 차원에서 다양하게 연계되고 IT와 전략 컨설팅이 크게 확산되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90년대와 현재에 걸쳐서 컨설팅이 어떻게 돼요? 모든 분야, 조직으로 다양화가 되고 방법론 개발과 학술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세 번째 퀴즈가 되겠습니다. 우리 전통적 경영 컨설팅의 유형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게 되겠어요? 어떤 게 되겠어요, 여러분? 공장 현장 관리? 어때요? 전통적 경영 컨설팅의 한 부분이 되겠죠? 프로세스 컨설팅? 어떻습니까? 전통적 경영 컨설팅 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부문 과제 컨설팅? 맞습니다. 이것도 전통적 경영 컨설팅 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IT 컨설팅? 맞습니다. 전통적 경영 컨설팅 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정책적 컨설팅? 이건 아니라고 그랬죠? 이 부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큰 흐름의 광역 컨설팅, 협의 컨설팅, 그리고 정책 컨설팅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번째 부분은 이건 중복이 됐네요. 예. 이게 아까 말한 이게 전략 수립 컨설팅이 되겠네요. 전략 수립 컨설팅이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컨설팅과 컨설턴트에 대한 그 정의와 유형을 살펴봤고요. 전번 시간에는 우리 컨설팅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런 컨설팅 공부를 하는 거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존의 전문 직종과 다르게 항상 끊임없이 다르게 생각함으로써 우리 고객의 문제를 정확히 찾아내고 그 고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잘 고객이 그 문제를 실행해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도와주는 핵심적인 역량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항상 이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듯이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시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